어,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운동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개강이 2주 연기되었죠. 이번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수업, 이런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해보는 시도라서 좀 난감한데요. 그리고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학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몇몇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의 차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라는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 당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저는 열림교양대학에 있는 강성현입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 안에 냉전평화연구센터가 있어요. 어, 냉전, 전쟁, 평화, 인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곳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강의 소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 강의 일정 등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정으로서 반일 종족주의 현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의도로 이 교과목을 대학에 개설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문제의식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역사 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홀로코스트 부정, 난징 대학살 부정 할 때 그 역사 부정이죠. 이후 수업에서 우리가 역사 수정주의나 역사 부정에 대해 개념과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지금 자세히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다만 여러분들께 일본군 위안부 역사와 운동의 부정으로 반일 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영훈 등이 작년 7월에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40만 부면 어마어마한 대박 베스트셀러인데요. 40만 부가 넘게 팔려나갔어요. 반일 종족주의 책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알 필요가 있지만 그걸 일단 깊게 이해하려면 반일 종족주의 현상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표시로 한 책이 바로 눈에 띄죠. 일본어로 반일 종족의 상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책 옆에 왼쪽으로 보시면요. 반일 종족주의 책이 있죠. 서울대 이영훈 전 교수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책 오른쪽에는 일본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낸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거죠. 오른쪽 그, 왼쪽 사진이죠. 왼쪽 사진은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 그 대형 서점 기노쿠니아라고 있어요. 거기 1층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으로 마주치는 판매대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서점 3층 입문 쪽 코너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한반도 책장입니다. 한반도라는 카테고리예요. 예전에는 주로 북한 혐오 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은 반일 종족주의 계열의 책과 혐한 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 책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정,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인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 보통의 풍경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왼쪽 사진도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 서점에 판매된 모습인데요. 그 사진 상단 가운데를 보면 우리가 익숙한 표지가 지금 눈에 띄는데요.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책이죠. 제가 알기로 이 책도 한 일본에서 15만 부 정도 팔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록할 만한 수치라는 평가가 있어요.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한번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토 시오리. 한국에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토 시오리가 그 한국에 방한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서 위로하고 그리고 위드유를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일본 구구파가 이토 시오리에 대해서 온갖 혐오 표현을 쏟아내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 책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고바야시의 만화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의 사진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 캡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한 TV 아침 프로에서 퀴즈 형식으로 반일 종족주의 저자를 묻고 있는 장면이죠. 답은 지금 3개로 주어져 있는데요. 선택지가 이영훈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저자, 일본의 저자, 한국의 저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답은 한국의 저자죠. 일본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어떤 한국인들이 참 기특한가 봅니다. 그런 인식이 좀 보여요. 그 저자들 많겠죠. 꼭 이영훈만 있겠습니까? 뭐 이분들이 다 기특해 보이겠죠. 왼쪽 분들인데요.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박사가 그 왼쪽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죠. 2019년 7월 2일 날 일본 구구파 후지키 슈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금전적 지원으로 이우연 박사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가서 일본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죠. 예. 그때 한국의 여러 뉴스 채널에서 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장면인고 하니 그 후지키 슈니치가 이우연의 양복 옷깃을 이렇게 매만져요. 그리고 먼지를 아주 세심히 털어주죠. 그러자 이제 이우연이 되게 멋쩍은 듯 웃거든요. 이게 참 최근에 한일 우파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일본 역사 부정론자 구구파 중에 그 구심점인 카세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귀여운 나라다. 그러니까 가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버릇없는 꼬마가 시끄럽게 구는 것처럼 정말 귀엽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우연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우연이 친일 스피커가 되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서 발표한 게 7월 2일이었죠. 그 전날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베 정부가 바로 그날 반도체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날이죠. 그리고 그 전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서로 만났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사를 다음날 아베 정부가 초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우연은 일본 구구파의 지원으로 유엔 무대에 가서 일본 구구파의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오른쪽 젊은 남성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일장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고 있는 사람이죠. 황희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변희재가 만든 미디어워치라는 매체 아시죠? 페이크 뉴스
유명한데요. 현재 대표입니다. 황희연이라는 사람은 현재 지금 신규양이라는 필명으로 미디어워치에 기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 기사를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이 기사를 썼는데요. 일본 구구와 한국 뉴라이트 역사 부정론 시각과 주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정말 많이 썼어요. 이 장면은 지난 2월 5일 광화문 평화의 비, 그러니까 소녀상 인근에서 벌인 부차 위안부상 반대 집회 사진입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이런 이름의 뉴라이트 단체가 연 집회죠. 수요 시위가 열리는 날 꼭 그 자리 저렇게 몰려가가지고 정말 우길 기운이 넘치는 행태를 벌입니다. 사진 속 사람은 최덕효라는 사람인데요. 한국인권뉴스 대표라고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인권과 평화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여러분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무튼 저들이 이날 성토한 것은 저와 그리고 우리 수업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운동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국의 대표적인 반일학자라고 칭했어요. 제가 일본 아베 정부와 일본 국가 및 사회의 우경화를 매우 우려하는 편이고, 그리고 일본의 역사 부정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지만 일본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저들에게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저를 빨갱이 낙인 하듯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낙인 하는 거죠. 아무튼 저들은 우리 수업에 대해 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일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위안부 수업, 겉으로는 인권 평화 교육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소녀상을 매개로 한 반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이런 수업이 개설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상한 말도 저들이 했는데요. 위안부 수업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교수들의 수업권을 겁박하고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연세대 류석춘 교수 그리고 부산대 이철순 교수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수들이 언론과 반일 민족주의 대중에 의해 인민재판식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성공에 대해 수업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같았습니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저들이 했는데요. 이 수업이 위안부 증언에 매몰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기록을 중시한다고 내세웠습니다. 그 피해자의 기억과 증언이 구성적이므로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구닥다리 협소한 실증 사관을 끄집어낸 것은 좀 그건 차치하더라도 한마디로 역사적 증거를 인멸한 자와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정말 엄격한 실증주의를 내세우는 꼴이거든요. 이 같은 자들에게 실증주의가 피해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환되는 것이죠. 그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실증주의를 가지고 와서 부정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실증주의에 대해서 부정의 실증주의, 네거티브 실증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자들이 실증주의를 내세울 때랑 일본이 하는 방식이 좀 똑같은 거죠. 우리 수업이 정말 저들이 말하는 내용과 방법일지 지금부터 한번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과목 개설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부정론과 반인권, 반평화적인 생각과 주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굉장한 세를 이제 과시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교육이 하나의 브랜드화된 세계적인 인권 평화 교육의 주제이자 모델이듯이, 저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도 여성 인권 평화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과거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 국민적이고 국제적인 관심사이고, 인권 평화 여성을 교차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에 대한 공통인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학교라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현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이제는 뭐랄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면 소녀상, 수요 시위, 뭐 이런 키워드를 넘어서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화된 역사이자 운동이거든요. 운동의 역사가 어떤지를, 그리고 지금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과목 개요를 설명드린 거죠. 현재화된 과거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운동을 이런 다양한 학문의 시각과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겠다. 핵심은 이렇게 현재화된 과거사라는 것이죠.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요. 역사와 운동과 이런 역사 부정론 백래시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고 응답할 것인가를 좀 현재화된 과거사와 계승된 책임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적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또 부분 중에 하나죠. 수업 진행 방법.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 운영자인 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주제와 연구 방법에 대한 국내외 최고 강사진을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PPT를 중심으로 강의를 아마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그런 이제 수업 속에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료 발굴과 해제, 증언 수집과 해석, 참여 관찰 등 여러 연구 과정과 방법론들을 이렇게 배우거나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정규 교과목이 확정이 나가니까요. 일단 출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업 메모 과제와 기말 과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 메모는 저희가 16번 수업하는데요. 이렇게 5번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5회 이상. 그리고 각 메모마다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A4로 치면 한 장, 한 장 반? 원고지로 8매에서 12매 이렇게 전후로 쓰시면 됩니다. 메모의 주제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각 주차의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요약에 그치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과 생각을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강의했던 내용 혹은 강의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도 괜찮고요. 스스로 혹은 최근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도 좋습니다. 기말 과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에세이 또는 논문을 개별 과제로 작성하거나, 또는 아니면 한 3-4명 정도 수강생끼리 팀을 구성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에세이와 논문은 분량을 A4 10쪽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하게 제가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원고지 80매 이상, 뭐 보고서 표지 목차 제외, 글자 크기 반드시 11, 줄과는 160. 이걸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영상 제작물은 15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영상 제작은 저와 미리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말 과제 중에 우수한 5건을 평가 선발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교육자료집을 만들 생각이고요. 향후 청년 세대 교육자료 및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제를 제출한 수강생, 특히 5건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교육자료집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같이 만들기 때문에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아마 수강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학점평가는 출석 20점, 그리고 수업 메모 30점, 그리고 기말과제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안 봅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주차 강의 주제와 그 주제를 맡으신 담당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재성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현재화된 하나의 쟁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운동을 지금 다시 보는 의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그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역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식민 지배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일종의 식민 지배의 어떤 법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식민지라는 게 뭔지, 그 구조가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배의 문제잖아요. 지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맥락을 지을 수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혹은 우리가 그 사건도 사실 뭐 전쟁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전쟁 동원의 양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식민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보기 위해서 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조시연 선생님을 모시려고 해요. 조시연 선생님 유명하시죠? 2000년 그 여성 그 국제전범 법정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국 측 검사로 활동을 했고요. 국제법 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연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보려면 일종의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특히 이제 민족, 계급, 젠더 변수를 좀 고려해서 그 여성의 삶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마 조경희 선생님께서 교차성의 관점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에 총선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총선은 공휴일이니까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일본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는 군 위안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과 군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위안부 자체로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군수품, 특종 군수품으로서 사람이 동원된 것이거든요. 근데 군수품으로 동원됐다는 건, 특히나 성적인 군수품으로 동원됐다는 건 그 전쟁을 수행한 그 군대 혹은 그 군대 국가, 특히 이제 일본 제국이죠. 국가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데요. 전쟁의 성격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그런 맥락들이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태평양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 자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혜 선생님,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시는데요. 이분은 일제와 식민지의 공창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성매매 문제죠. 공창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고 굉장히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공창제와의 어떤 공창제라는 제도와 제도의 운용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죠. 일종의 전쟁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 공창제를 좀 검토를 해야, 특히 식민지 공창제의 가장 극단적인 변형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매매 산업 혹은 우리 가장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텔레방, N번방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성매매 산업 혹은 어떤 착취의 구조들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까지 좀 시야에 두고 위안부 제도의 와의 어떤 비교, 그러니까 이런 공창제나 성매매 산업과 위안부 제도의 연속 또는 단절,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부자 선생님이 일본에서 오십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또 다루어 주십니다. 역사에 대해서 아마 다루게 될 것이고요. 뭐 말이 필요 없죠. 김부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구와 관련해서 해왔던 여러 작업과 여러 역할들은 특히 운동에서도 너무나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 말이 필요 없는데요. 그분을 직접 우리가 뵙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뉴라이트 단체들이 우리 보고 자료를 안 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는 되게 다양하죠. 뭐 자료 유형으로 보면 이런 공문서, 문서 자료들이 있겠고, 그리고 구술도 자료입니다. 증언 다 자료죠. 그리고 문서와 증언 말고도 여러 시각 자료들이, 예컨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누가 생산했고 지금 누가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세세히 어, 자세하게,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자료가 그렇게 많은 분야가 아니에요. 자료가 없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과 뭐 일본과 여러 유럽의 관계 자료 기관에 가면 일본군 위안부 컬렉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자료 검색을 뭐 포털에서 하듯이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아닌 거죠. 예컨대 수백만 장의 문서 안에서 뭐 수천 장 혹은 만여 장 정도의 문서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요. 이걸 고구마 줄기 엮어가듯이 하나하나 발굴해 가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그런 자료조사와 발굴과 자료조사 수집,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들을 5년간 해왔어요. 그러면서 자료집을
저와 저희 동료들이 5권을 냈습니다. 일종의 컬렉션이 된 것이죠. 모아 놨으니까. 그런 작업들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사와 분석은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자료에게 말을 걸고 자료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착취하듯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준다. 뭐 이런 방법론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많은 노하우와 숙련이 필요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득중 선생님이 오시는데요. 저는 이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10회차는 김창록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히 이제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와 65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를 배경으로 두고 분석하면서 2015년 박근혜와 아베 정부 사이의 12.28 합의가 왜 문제였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있었죠. 이게 어떤 지대한 의미를 갖는지를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창록 교수님은 이 분야, 특히 법학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영환 교수를 메이지 가쿠인 대학에 있는데요. 정영환 교수를 모실 생각입니다. 이분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를 낸 저자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께는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백래시와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나영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김학순 할머니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혹은 우리가 할머니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피해 여성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스스로 드러냈죠. 자신의 모습을, 목소리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발언들을, 증언들을 하고 여러분들 뭐 수요시가 92년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한 27년째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27년 동안 수요시에 참석하다 보면 한 주도 빠짐없이 아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많은 활동가, 시민들, 연구자 등등이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듣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어떤 장소인 것이거든요.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주체로 성장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김복동 할머니는 저는 피해자에서 인권과 평화 활동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그 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개인 혹은 그 개인을 지원하는 단체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조응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회가 할머니들의 말에, 피해 여성들의 말에 응답을 한 것이죠. 듣고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언이나 그 말들, 그 행동들을 듣고 봐주는 귀와 눈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게 단지 한국 사회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인권 제도 혹은 레짐이 이에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나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증언도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맥락 없이 착취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맥락적으로 분석돼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증언이나 기억들이 이렇게 매끈하거나 이렇게 균질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충돌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충돌이 발생하는지, 왜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좀 말이 다르다고 해서 이건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증언과 기억의 문제를 한편으로는 증언집, 그러니까 증언집을 만드는 과정, 그런 구어 말을 이렇게 문자로 텍스트화하는 과정인데 일종의 번역이 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인터뷰와 인터뷰이 사이사이에. 그러니깐 고도의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술사 방법론은 학계에서도 어 확고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분야인 것이죠. 이런 증언들, 이런 말들, 이런 글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재현되는가, 어떤 부분들이 기억되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구성되는가,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문서 자료, 시각 자료를 얘기했는데 다양한 자료와의 교차 속에서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종의 식민지와 전쟁 책임의 문제이고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증거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증거로서 존재하는 건 아닌 것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아마 김동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6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설명했는데 벌써 38분이 지났네요. 예. 긴 설명이었지만 어쨌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